한국개 3마리가 해발 4,500m에서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영국 히말라야 연구소 소장 에밀리 스노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이벌 연구소가 그녀의 15년 연구를 문화적 편견이라고 공격했거든요. 좋습니다. 증명해드리죠. 저는 에밀리 스노우입니다. 영국 히말라야 극지 연구소를 15년간 이끌어왔죠. 그런데 며칠 전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연구소 마이클 김 박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에밀리 스노우 박사의 서구 견종 우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화적 편견에 불과하다. 저한테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아시아 견종 5마리로 고산 실험을 했다가 모두 고산병으로 쓰러뜨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현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가 3마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그리고 불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해발 4,500m에서 개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티베탄 마스티프도 힘겨워하는 곳인데요. 김 교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이들은 다릅니다. 며칠 후 3마리가 도착했어요. 진돗개 용기, 풍산개 강철, 불개 불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늠름해 보였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연구소 수의사 톰슨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 일주일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미리 응급처치 준비해 둘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증명하겠어요. 아시아 견종의 한계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헬기로 해발 4,500m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개들 상태 어떤가요? 톰슨 박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이상해요. 다른 견종들은 벌써 숨이 가빠하는데. 저는 개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독일 셰퍼드 2마리와 알래스카 말라뮤트는 벌써 헥헥거리며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고산병 초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견종 3마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진돗개 용기는 꼿꼿이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풍산개 강철은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불개 불꽃은 붉은 털을 날리며 여유롭게 털구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맥박도 정상이고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톰슨 박사가 청진기를 들이댔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도 97%입니다. 평지에서와 거의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측정 기계에 오류가 있나 봐요. 다시 재보세요. 3번을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구소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내일 되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견종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막내 연구원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실험 시작 5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3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강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구소 문 앞에서 서성거렸고요. 불꽃은 귀를 쫑긋 세우고 산 위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거죠? 제임스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개들이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3마리가 동시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울음소리였어요. 용기가 제 바지를 입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강철은 연구소 출입문을 앞발로 긁어댔고요. 불꽃은 계속 산 쪽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뭔가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은데요. 톰슨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개들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런 굉음에 모든 게 흔들렸어요.
눈사태다. 연구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거대한 눈덩어리가 베이스 캠프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모든 인원 대피. 혼란 속에서 제임스 연구원이 실종됐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려 매몰된 게 분명했어요. 구조팀을 부르세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악화돼서 헬기 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진돗개 용기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풍산개 강철이 용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파기 시작했어요. 불개 불꽃은 주변을 빙빙 돌며 다른 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설마. 저는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용기가 파는 곳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요. 제임스가 여기 있어요. 강철이 강력한 앞다리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30분 만에 제임스를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톰슨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잖아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시하지 말고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구소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개들이네요. 우리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히말라야 원주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눈사태 소식을 듣고 왔어요. 모두 무사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죠? 텐징이 한국 견종 3마리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그는 천천히 개들에게 다가갔어요. 용기가 꼬리를 흔들며 텐징을 반겼습니다. 이 개들 한국에서 온 거죠?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텐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1950년대였어요. 한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유엔군 부대와 함께 개 한 마리가 이 산에 왔었어요. 텐징이 강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개와 똑같이 생겼어요. 하얀 털의 늠름한 모습까지. 톰슨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개가 여기서 살았다고요? 6개월 동안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도 끝까지 주인을 기다렸죠. 텐징이 용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처럼 영리했어요. 눈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텐징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개를 용감한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했죠. 불꽃이 텐징 옆에 앉자 그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개들도 그때와 똑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마치 산의 정령 같달까요? 연구소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한국 개들이 히말라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텐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개들은 특별해요. 산이 인정한 개들이거든요. 텐징이 떠난 지 이틀 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연구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눈을 밟는 소리였죠. 용기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철과 불꽃도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구소 뒤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저게 뭐죠? 톰슨 박사가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눈표범이에요. 엄청 큰 놈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눈표범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거든요. 눈표범이 천천히 연구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색 털에 검은 반점이 선명했어요. 크기만 해도 웬만한 중형견만큼 컸습니다. 문 잠가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3마리 한국 견종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소 앞에 일렬로 서서 눈표범과 마주했습니다. 위험해요. 개들을 안으로 데려와야 해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톰슨 박사가 막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박사님. 용기가 앞장서서 눈표범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철은 왼쪽으로, 불꽃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포위 진영을 만들었어요. 눈표범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죠. 그 순간 용기가 짧고 강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신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강철이 왼쪽에서 견제했고 불꽃이 오른쪽에서 기습했습니다. 용기는 정면에서 눈표범의 주의를 끌었어요. 눈표범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용기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재빠르게 몸을 비켰습니다. 눈표범의 발톱이 허공을 갈랐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철이 측면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눈표범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눈표범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균형을 잡고 강철을 향해 발톱질을 했어요. 강철이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반대편에서 기습했어요. 붉은 털이 번뜩이며 불꽃이 눈표범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눈표범이 아픔에 울부짖었어요. 뒤돌아서 불꽃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지만 불꽃은 이미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번엔 용기가 정면에서 달려들었어요. 눈표범의 목 부분을 겨냥했지만 눈표범이 앞발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용기가 옆으로 튕겨져 나가며 눈밭에 굴렀어요. 용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금세 일어나서 다시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3마리가 다시 포위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강철이 정면에서 눈표범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용기와 불꽃이 좌우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눈표범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 방향을 한꺼번에 막을 수 없었거든요. 용기가 눈표범의 앞다리를 물었고 불꽃이 꼬리 부분을 공격했어요. 강철은 정면에서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놀라운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눈표범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혼자서는 3마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몇 번 더 허공에 발톱질을 한 후 천천히 뒷걸음치더니 산 위로 사라져버렸어요. 3마리가 승리의 지짐을 울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제임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팀워크가 가능하죠? 톰슨 박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눈표범을 물리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나흘 후 밤, 이번엔 눈표범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눈표범이 다시 왔어요. 제임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난번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어요. 어미 눈표범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까지 더해져서 더욱 공격적이었죠. 3마리가 다시 나섰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상대가 3마리나 됐거든요. 용기가 어미 눈표범과 대치했습니다. 강철과 불꽃은 새끼들을 견제했어요. 하지만 새끼라고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거든요. 어미 눈표범이 용기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죽기 살기였습니다. 용기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안 돼. 위험해. 톰슨 박사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랜턴을 눈표범을 향해 던졌어요. 어미 눈표범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 틈에 용기가 반격했습니다.
강철과 불꽃도 새끼들을 몰아붙였어요. 제가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함께 싸우자. 저는 세 마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개들을 동료라고 느꼈어요. 강철이 제 옆에서 용감하게 버텼습니다. 불꽃은 제 뒤를 지켜주었고요. 용기는 여전히 앞장서서 어미 눈표범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싸웠어요. 어미 눈표범이 저를 향해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강철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발톱이 강철의 어깨를 스쳤어요. 강철!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꿋꿋이 버텼어요. 그 모습을 본 어미 눈표범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철의 용기에 움찔한 것 같았어요. 용기가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어미 눈표범이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갔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제가 강철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강철. 내가 날 구해줬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한 실험 동물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3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텐징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 개들을 축복해 주러 왔어요. 텐징이 세 마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감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의 신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진돗개 용기, 풍산개 강철, 불개 불꽃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텐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알았겠죠? 이 개들은 특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15년간 제가 고집해온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아시아 견종이 열등하다는 생각, 서구 견종만이 우수하다는 믿음, 모든 게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요. 이런 개들은 처음 봤거든요. 톰슨 박사도 동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마리의 협동심. 정말 감동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세 마리를 한국으로 데려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마리씩 안아주었습니다. 용기야,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강철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불꽃차, 내 용기 덕분에 내가 달라졌어. 세 마리가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텐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겠어요. 한국에서 온 용감한 개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한 전설로 말이죠. 헬기가 떠나고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단 3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 견종들이 보여준 용기, 충성, 그리고 사랑. 그것이 진짜 명견의 조건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헬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